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여당 출입하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야당 출입하는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못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주를 건너뛰었는데 중요하신 분들을. 네, 중요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국회에서 만나는 이낙연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그 연달아 인터뷰를 하는 관계로 한 주 쉬었더니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뵙는데 김진아 기자의 큰 차이가 드디어. 드디어 방송을 통해서 저의 건강 상태가 전국으로 진단. 퍼지긴 했는데요. 깁스를 풀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8주 만에 푸는 아. 겁니까? 정말 청취자분들 절대 뼈 조심하십시오. 저 2달 만에 부셨네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두 네. 달은 진짜 힘들었겠어요. 네. 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혹은 마침내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하는 역대 최장의 지각 개원이죠. 또 하나의 오명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여야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민주당에서 좀 들뜸이 느껴진 게요. 대통령이 직접 와서 연설까지 하고 정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 선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그렇게 몰래 휴대전화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한창 연설하는 중에. 앞에서 막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실상 무죄 결론이 좀 나와서 그런지 그거 관련해서 뭐 축하한다, 잘됐다 이런 반응을 페이스북에 바로 올렸는데 그 또 연설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들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땠어요? 야당 분위기는? 야당도 일단 관심사가 지금 분산이 되다 보니까 막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막 웅성웅성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오늘 사실 통합당의 컨셉이라고 하면 좀 비장하게 네. 항의를 우리가 표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규탄 리본이라고 하는 리본을 이제 차고 들어갔는데 민주당 가슴에 이렇게 달고 들어가는 가슴에 거예요? 이렇게 네. 리본을 달고 들어가는데 글자가 써 있어요.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 이렇게 써 있는 규탄 리본 달고 검은색 마스크를 낀 채 이제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퇴장 시에는 기림 및 박수 등 의전적 예우를 갖추는 것이 옳다. 이게 이제 원내 지도부 의견이니까 참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뭐 기립을 하긴 했는데 뭐 박수를 보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 대통령이 뭐 협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자 통합당 의원이 뭐 협치합시다 협치 이렇게 막 좀 소리를 치기도 했고 뭐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 박수 쳤나요? 네, 박수도 치시고 뭐 기립도 하시고 뭐 네. 이렇게 혼자 좀 혼자 외롭게 바쁘셨어요? 네,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몰랐는데 오늘 초복이라며. 그래서 초복이라고 해서 정말 양당에서 뭐 닭을 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야가 그거 정말 뭡니까? 훈훈하더라고요. 오늘요? 네, 그래서 출입 기자들한테 초복이라고 해서 먼저 미래통합당에서 오늘 닭강정을 준비했다라는 소문이 네. 돌니까 거기서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들도 그럼 민주당 너희는 뭐 하냐? 지면 안 된다. 경쟁적으로 했더니 거기서 공보실에서 기다려 봐라. 그래서 먼저 닭을 쏘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억지로 받아낸 닭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역시 남이 사주는 닭이 제일 맛있습니다. 네. 네. 드셨어요? 그래서 장 기자도? 두 당 닭 모두 맛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18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 남아 있었잖아요. 지금 그죠, 자리를 네. 못 찾은 정보위원장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회 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남겨놨는데 결국은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네.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논의가 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전해철 의원을 뽑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합당에 그러면 통합당은 우리는 그래도 들어가지 않겠다, 뽑지 않겠다라고 해서 서로 약간 물밑에서 양해 각서는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전해철 의원이 뽑혔고 그렇게 해서 18개가 모두 다 석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항상 어떤 사안이 이제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린 합의한 적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등등. 통합당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합의를 한 바는 없는데 어쨌든 얘기를 들은 건 맞고요. 물밑에서 이제 누구를 할지는 얘기를 들었고 뭐
근데 겉으로 뭐 동의를 해주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물밑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뭐 이미 17개 다 가져갔는데 이거 한석 더 한들 뭐 약간 또 이런 사실 정보위원장을 뭐 지금 뭐, 노리고 이런 상황은 그런 아니었기 건 근데 때문에 보통 여당 몫이거든요. 또 네네. 정보위원장 민감해서. 그렇죠. 네. 이 절차상 조금 형식을 갖추려고 했다가 결국은 안 됐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했습니다. 9번을 고쳤다고 하죠. 계속 네. 개원 시기가 이제 늦어지면서 사실 우리는 국회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오전과 오후가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썼다온 기사 다시 고치고. 그렇죠. 하죠. 그런데 네. 뭐 그 한참 몇 번을 미뤄졌기 때문에 연설을 다시 고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뭐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좀 인상적인 부분이 뭐가 있었나요, 장나래 기자? 야당에서는 사실 원하던 답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10가지 현안에 대해서 듣고 싶은 얘기를 먼저 보낼 테니 네. 이거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없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야당 쪽에서는 하고 싶은 말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인 뭐 위기 극복 실천 방안이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 뭐 대북 정책 실패 나 뭐 광역단체장 성범죄 의혹 이런 사과를 우리는 기다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한마디도 없었다라는 비판이었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10가지에 대해서 뭐 어쨌든 박원순 전 이제 시장 관련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질의 10개를 보냈다는 건 어느 시점에 보냈다라는 오늘 거예요? 오전이고요. 네네 오늘 직접 오전에? 네네 전달을 했다. 사실 시점이 뭐 그렇게 빨랐던 건 좀 아닌 미리 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고. 정말 답을 들으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부동산 정책 얘기하고 엊그제 발표한 뉴딜 정책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국회라는 단어를 몇십 번을 썼다고 하는데 김진아 기자, 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관련법을 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더군요. 그게 민주당 의지가 매우 심하게 확고한 상태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집값 상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습하지 않으면 정권이 위험하다는 정도까지의 고민이라든지 위기의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라고 정식 회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엇보다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이 정도까지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겠다. 모든 걸 다 하겠다. 영혼을 바치겠다. 뭐 이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네. 강력하게 말을 했고요. 예. 이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 사실 부동산 정책 내놓고 칭찬을 받은 정부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만 어떤 시기나 이번에 이 통합당의 입장은 뭔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합당은 지금 이 대책이 세금 때리기다라고 좀 규정을 사실상 하고 증세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만 때리면 이게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잡힐 수가 있냐라는 지적이고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전환이나 뭐 청년 모기지 이런 거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그 7월 국회에 이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통합당에서는 네. 세금 때리기로는 절대 못 잡는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여야가 어제 그 상임위를 이제 그 법안 소위 상임위를 8개에서 11개로 늘리면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 통과도 이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통합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면은 여야 합의 처리는 어려워 보이네요. 상황이. 워낙 이견이 커서요. 그 종부세 관련 법안을 저번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했나 찾아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딱 한 번 처리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죠. 그때는 의원들이 다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표를 눌렀었거든요. 종부세 강화는 그 당의 모토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종부세 강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 찬성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합의 처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합당은 네네. 시장에 맡기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통합당 의원들이. 그리고 그게 이제 당 중점 법안으로도 채택이 된 상황이어서 정말 정반대의 법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김진아 기자가 언급했지만 국회 개원식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 연설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 사실은 그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 저희들이 다루긴 했었어요. 여야 반응이 궁금한데 먼저 여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환영을 했죠. 이게 사필 규정이다,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식의 논평까지 나왔고요. 네. 또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달라. 민주당은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또 이재명 지사하고 가장 가까운 의원이 정성호 의원이거든요. 네네.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는 역시 사필 규정이고 대법원에서 국민 감정 등을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굉장히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경기도지사까지 정말 소중한 네 그렇게 되면 조건주자죠. 위기의 상황이었으니까 그 미래통합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네. 하는 것 같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판결문을 더 보고 이제 공식 입장을 내겠다라는 게 오늘 얘기였고 네. 그 배준영 대변인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라고 붙이면서 오늘 판결이 정말 냉철한 판단인지는 의문이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수장 공백 사태를 경기도까지 지금 발생하게 할 뻔했는데 그건 참 다행인데 네. 이제 앞으로 이게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이기 때문에 이제 도민들이한테 남긴 상처나 이런 것도 되게 크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무소속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괴이한 논리다라고 하면서 좀 비판을 했어요. 네.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 갑자기 없다. 베네수엘라가 왜 나왔을까요? 그래서 뭐 한 네.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했고요. 검사 출신 권영세 의원도 좀 해괴한 논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론의 자유를 위해서 허위 사실 공표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는 건 너무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개원식을 오늘 했을 뿐이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인가요? 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주루루 잡혀 있어요.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이고요. 월요일이죠.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3일 이렇게 예정돼 있고요. 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좀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담당할 정보위원장을 오늘 뽑았잖아요. 오늘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조만간 전체 회의 열어서 날짜를 잡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도 있고 통합당에서 계속 이제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들 병역 문제 또 유학 뭐 비용 어떤 얘기들이 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들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그 무렵에 레이싱 카트를 운전하고 뭐 맥주 박스를 들고 뭐 파티에서 디제잉을 했다 이런 네. 본인이 이제 SNS를 이제 바탕으로 한 얘기고요. 그래서 면제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스위스 유학 관련해서도 이게 여기가 이제 세계 두 번째로 물가가 비싸다는 도시인데 유학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냐 그리고 유학 전후로 재산이 늘었는데 수억 원 늘었는데 그걸 어떻게 늘어난 건지 해명하라 이런 거 주로 이제 아들을 고리로 해서 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당 입장에선 적극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항상 인사청문회는 그래 왔고요. 이인영 장관 후보 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쪽 반응은 어때요? 그게 놀라울 정도로 반응이 안 나와서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계속 야당은 터뜨리고 있는데 그렇게 화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기사도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건이 터져서 그거를 지금 수습하는 게 더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인영 후보가 알아서 해명하는 분위기를 좀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 해명해주고 뭐 할 겨를이 겨를이 없다라는 없는 거죠. 건가요? 그리고 아니면 또 문제가 크게 안 될 거라고 그런 내심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가? 당이 나서서까지 해결할 문제인가? 그런 정도로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스스로 예. 해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죠. 보인다. 네.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 황제 복무란 말 뭐 예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어떤 의혹이죠? 네, 병역과 이제 학력 문제가 이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 후보자가 현역 사병으로 복무할 때 부대장의 배려로 단국대에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다. 이걸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통합당은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불법 황제 복무고 학위 부정취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재산에 대해서도 5년 만에 뭐 26억 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좀 어떤 건 왜 그런 거냐 해명도 요구하고 있고 주된 거는 아무래도 병역이랑 학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재산이 늘어나는 거는 탓해도 줄어드는 거는 별로 대북 개의치- 송금 뭐 이런 것도 이제 얽혀있던 분이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그 종합적으로 그걸 네. 캐고 있는 것 흥미롭군요. 같습니다. 네. 어때요, 민주당은? 그래서 이것도 박지원 전 의원이 알아서 합시다, 뭐 이런 건가요?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박지원 전 의원이 정말 유명한 정치구단 아니겠습니까? 저 본인이 다 인사청문회 할 수 있다? 전문가 네. 전문가죠. 여러 누구보다 명 잘 알죠. 낙방시켰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박지원 전 의원까지 우리가 막을 필요가 있냐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라는 네. 분위기로 읽혀졌습니다.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도대체 네네. 왜 기사가 안 나오냐 했을 네. 때 반응이 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전직 의원, 현역 의원은 좀 무패 이기 그런 때문에 것도 있죠. 그런 네. 분위기도 좀 있고요. 좀 예전 얘기기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최근의 일들이 아니고 대부분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과거에 있죠. 또 한번 네. 이슈가 됐던 거기 그렇죠. 때문에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정리하면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에서. 하지만 열심히 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당이 그리고 또 전투력이 약하다는 보좌진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볼까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이 후폭풍 지금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최근 조사 보니까. 네. 네, 좀 설명을 오늘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리얼미터 주중 조사가 나왔는데 좀 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4.6%포인트 하락한 44.1%로 나왔는데 이게 그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또 민주당 지지율도 4.3%포인트 하락한 35.4%였고요. 미래통합당은 1.4%포인트 상승한 31.1%인데 이게 네. 보면은 오차 범위 내려서 이게 미래통합당 그 출범 이후에 이렇게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차 범위네. 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나 분석을 해봤을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하고 네. 또 부동산 정책 같은 게 다 얽히고 설켜서 결국에 여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여론조사 결과 봤습니다만 야당에서는 굉장히 힘받는 숫자들이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높아진 지지율이다 보니 네. 이제 고무가 좀 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좀 구설수에 오른 일들도 좀 있긴 했었어요. 네. 정원석 청년 비상대책위원이 이 박원순 시장 둘러싼 사건을 성적 스캔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공우돼서 그런 발언들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굉장히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걸 성추문에 지금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젠더 감수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금 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통합당 내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면서도 사실은 반사 효과가 더 컸어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20, 30대들이 통합 민주당도 싫은데 통합당은 더 싫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 빠진 만큼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네. 20, 30대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당으로 돌릴 거냐 이게 이제 통합당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좀 제 역할을 하면 그래도 반사 효과가 더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가 이렇게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 또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여성 30대 네. 뭐 서울 지역에서 많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게 민주당 지지율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가장 떠받드는 거는 20, 30대 여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빠져나가고 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건 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그 지난 월요일 날 그 박 전 시장 연결식에 있었을 때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가 주목을 했었는데 결국 안 했다가 당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오후에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제 대독으로 강훈식 수석 대변인 대독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거는 심상치 않다. 네.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전달이 돼서 그래서 수요일 날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 뭐 뒤늦은 사과다, 뒷북이다. 그리고 또 피해 호소인이라고 또 칭하고 피해자가 아닌 아직 덜 됐다. 이런 비판이 더 많아서 지금 당내에서도 굉장히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네. 예. 좀 실기했다 이런 그렇죠. 평가가 나오는 것 같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4.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유무선 병행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자세한 조사 개요 혹은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와중에 유탄을 제대로 맞은 건 또 정의당 같습니다. 네. 정의당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그 류정, 장혜영 두 의원이 박전희 시장 조문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 사과를 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아니 무슨 사과냐, 여기 대해서 왜 사과를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서 지금 당이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의당이 지도체제 개편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심상정 체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서 심상정 대표에 대해서 이건 잘못했다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봤을 때 좀 정의당이 성장통을 겪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쵸. 어떤가요? 네. 당연히 내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어쨌든 집권 여당 소속 정치인의 사퇴나 사망으로 지금 열리는 만큼 굉장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 보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고 또 지난 총선에서 패배를 했다 보니 전직 의원들도 상당수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네. 네, 지금 후보 난립이 될 것 같다라는 야권에서. 네네 야권 일단 공천을 받으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의도 정치권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여의도 여성시대였고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장나래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